네. 어, 제가 이번에 이제 범죄학 교재를 출간을 했는데요. 해커스 경찰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범죄학 기본서와 기출문제, 또 실전 문제 해서 문제집을 두 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서에 대한 기본적인 좀 설명을 드리고 범죄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기본서를 만들 때 기본서가 갖춰야 할, 다시 말해서 범죄학 기본서가 갖춰야 할 모든 기본을 갖췄다 이렇게 작평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감히 완벽을 추구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예상해서 대비하는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저의 몫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열어보시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교재의 완벽성, 최선을 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아담 아카데미에서 기본적인 책 미리 보기 내용을 좀 써놨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두 번째로 최신 출제 경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반영했습니다. 이제 범죄학이 들어온 지 그동안 3년 동안 시행되어 온 경찰 범죄학 기출문제 이제 충분할 만큼 축적이 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올해 2024년도에 시행된 경위 공채, 또 경찰 2차, 또 해경 경위 문제 이제 10월 8일 날 있었습니다. 범죄학. 그리고 범죄학하고 유사한 과목인 보직 7급 형사정책, 또 때로는 교정학의 형사정책 문제가 들어오는데 물론 범죄학 영역입니다. 그 문제들이 상당히 고급스럽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모두 기출문제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 헤쳐가지고 반영했다는 것. 그래서 기출문제가 곧 합격의 열쇠이고 지름길임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자, 내용은 풍부하지만 콤팩트한 정리법을 활용했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각 단원별로 프리뷰를 뒀어요. 그래서 아주 압축적으로 핵심어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곧바로 암기용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강의 노트로 활용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뭐 책을 일일이 다 읽어 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제 이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풍부하지만 오히려 가벼운 교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선사할 것이다. 교재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저 선생을 찾아가서 범죄학을 제대로 배울 수 있을까? 또 속는 것은 아닐까? 뭐 속는다는 개념을 좀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교재의 내용이 됐건 강사의 강의력이 됐건 또 강사가 갖고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됐건 그것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각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과연 나한테 이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범죄학을 오랜 동안 강의를 하고 또 연구를 해왔던 입장으로 과연 이 범죄학을 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나 이 부분들을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완성한 것이 도판식 범죄학 강의입니다. 이름이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에요. 뒤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용은 먼저 처음부터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범죄학 강의에 범죄학 공부의 획기적 학습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목차에 따라서 순차적인 학습이 아니라 숲과 나무를 번갈아 보면서 랜덤식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누구나 빠르게 범죄학을 점령할 수 있는 30년 경력의 연구와 강의 노하우로 범죄학의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드리겠다 약속을 드립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강의를 좀 활용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앞에 이제 맨 앞에 이 테마를 범죄학의 구조를 꿰뚫어 보는
꿰뚫어보는 도판식 강의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아마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판식 강의가 뭐냐 이걸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범죄학이 왜 어려운가, 범죄학이 여러분에게 왜 손에 잡히지 않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나눠보기로 합니다. 범죄학 수험생들의 그 하소연이 뭐냐면 용어가 어렵고 그 용어 자체가 확실하지 않고 애매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이 저 말 같기도 하고, 충분히 내가 강의 들을 때는, 책을 볼 때는 이해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시험장에 갔더니 아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헷갈리고, 그래서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듯 한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여전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 들어가기 전에 이 범죄학의 학문적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여기다가 장황하게 썼다가 뭐 많이 줄이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은 좀 전달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범죄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범죄학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 보시면 사람 이름하고 이론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해. 먼저 아셔야 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어릴 때부터 말을 안 듣는 놈들이 성장해서도 범죄를 하더라. 또 짜증을 많이 내고 성격이 사나운 애들이 범죄를 많이 하더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또 가난한 사람들이, 뭔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범죄할 가능성이 크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가지고 이론화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 상식이에요. 우리가 일상의 상식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마 저희가 저럴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어요. 상식을 범죄 사회학자들이, 연구자들이 과학적으로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상식이에요, 사실은. 이 범죄학 내용을 이제 들여다보면.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부분적인 상식입니다. 저희는 생김새가 저랬어. 저희는 아버지가 범죄이니까 저희도 범죄인이야. 저희는 어릴 때 부모의 그 환경이, 성장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아마 다양한 형태로, 또는 뭐 학교를 안 가서, 공부를 안 해서, 또 친구들을 잘못 만나서, 사회에 직장을 얻지 못해서, 그 이유가 무지 많아. 모든 것이 다 문제야.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냈다는 거야. 그래서 가설을 먼저 이렇게 이제 이론을 할 때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을 명제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론화합니다. 이 과정들이 바로 이론에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범죄학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에 옳고 그른 것, 다시 말해서 틀리고 맞는 것은 잘 찾아요. 명백하잖아요. 이건 맞네, 이거 틀리네, 이건 그냥 알아. 그런데 문제는 다 맞는 것들이야. 지금 범죄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식을 벗어나면 말이 안 되지. 그런데 비슷한 것들이야. 다 비슷한 것들끼리 찾아야 해. 그 차이를.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별것도 아닌 내용 가지고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 누가 어떤 연구를 했느냐, 이걸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이제 범죄학의 특성이라니까요. 학문의 특성이야. 그래서 범죄학이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도판식 학습법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냐,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얘기할 때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순차적으로 공부해 가지고는 이 범죄학을 자신이 구조화시키고 체계화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수험생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만 또 덤벼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그리고도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처음 공부할 때부터 이 연구자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아셔야. 연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책에 보면은 막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반드시 연구자하고 이론을 연계해야 합니다. 이거에 이론에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상식이라니까.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자기 것도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론화 해놓은 거야. 그런데 그 이론을 만들 때는 주인이 있어, 연구자. 누가 먼저 그것을 내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자와 이론을 이해하고 그 이론을 비교하는 학습법이 필요하다. 근데 비교를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하나하나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 사회학적 원인 이렇게 나가다 보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비교할 기회가 없잖아. 공부 다 해놓고 그때부터 비교해? 비교가 되나? 안 되지. 그래서 한 장의 종이 위에다가 제가 바로 보여드릴 거예요. 연구자와 이론을 엮고 이론과 이론의 뼈대를 삼아 가지고 상호 연계 또는 비교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는 어떻게 이제 제가 운영할 것인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를 이제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4교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1교시에는 범죄학 도판을 통해서 전체 이론관 연계 및 비교 학습을 반복 진행할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2, 3교시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만 공부하면 세부적인 것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차 순서에 맞춰서 세부 내용을 학습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론별 충분한 이해를 돕도록 할 거예요. 4교시에는 마지막 교시입니다. 기출지문 1700개라는데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2040개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이 2040개는 그동안의 기출지문이 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풀어놨다는 얘기예요. 선지를. 기출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문제집을 보시면 안 됩니다. 문제집은 제가 이제 마지막 확인용으로 보시고요. 이 공부가 제대로 된 1교시와 2, 3교시에 공부한 내용이 내가 제대로 어떻게 시험으로는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부 다 끝나고 이론이 다 끝나고 보면 이미 또 늦어. 이게 공부라는 게 이게 축적이 돼야 하는데 뭐가 옳고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랜덤식 무한 반복으로 2040개를 계속 돌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본 이론과 문제집과 또 전체 개관과 하다 보면 한 20일 정도 1일 4시간 곱하기 20일 정도의 수업 시간이거든요. 약 80시간이죠. 제가 보니까 공식적으로 한 72시간 정도 되던데 그럼 이 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범죄학을 아마 3회독, 4회독 하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내 범죄학 이렇구나. 내가 자신이 있다. 40문제 중에서 이제 경찰 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40문제 중에서 35문제 맞으면 되지 뭐. 35문제. 그리고 이제 출제 기관에서도 두세 문제는 좀 제발 틀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변별력 때문에.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35문제만 맞을 수 있다면 나머지 영역도요. 두세 개 정도는 더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상대적이긴 합니다. 뭐 한 번에 문제가 뭐 전혀 엉뚱한 방향이 나왔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정형화가 됐습니다. 이게 경찰 간부 시험하고 또 경행 범죄학은 순수하게 범죄학에서 나오고 있고요. 경찰 간부 시험에서는 범죄 원인론하고 약간의 법령이 좀 추가됐는데 그동안에 법령의 비중이 높았던 해경 경위는 또 반대로 법령을 많이 뺐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범죄 원인론, 범죄 이론이다. 이렇게 먼저 방향성을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것을 제가 짧은 시간에 충족해 드리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기대 효과는 어떨까요? 기본 강의 7일째가 되면 기본 강의 7일째란 얘기는 7번에 걸쳐서 도판을 해설해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도판을 채울 수가 있고 또 직접 그려낼 수가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 종료 후에는 복습이 필요 없을 만큼 전체를 꿰뚫어 보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집중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출 지문은 모두 공부했기 때문에 문제집은 실력 확인용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로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될 것입니다. 물론 각자가 갖고 있는 학문적 배경이나 집중력이나 또 갈망이 있죠. 갈급한 어떤 합격하겠다는 그러한 의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게, 제가 이제 특별히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조금은 귀찮더라도 조금은 실력을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여러분들 내 맡겨야죠. 어떡합니까? 공부할 때는 나의 부족함을 내놔야 해요. 그래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담 아카데미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직은 잘 모르실 건데,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질문이나 또 정보를 또 얻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또 톡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그리도 자랑하는 도판을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뭐 일일이 전체를 다 지금 오늘 설명은 곤란하겠지만, 그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도판이 어떻게 이제 범죄학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키워볼게요. 자, 봅니다. 이연단 범죄학 도판이라고 그랬어요. 초단기 범죄학 정복을 위한 도판식 강의다 했고요. 이제 범죄학 하면 여러분들 우선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범죄학이란 범죄의 원인과, 그죠?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란 얘기예요. 간단하죠? 범죄학의 정의입니다. 이게 범죄학이 뭐야? 헷갈리잖아. 범죄에 관해서 공부하는 거야? 이 정도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이제 이 정도의 어떤 전문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범죄학을 공부했으니까, 자,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이거 좁은 의미의 범죄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겁니다. 이제 봐요. 자, 범죄란 무엇이지? 원인이란 무엇이지? 현상이 뭐야? 그리고 마지막에 대책이 뭐지? 자, 규명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걸 공부하는 것이 범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범죄란 무엇이냐는 거야. 우리가 얘기하는 형법에 나와 있는 범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좋아요. 그 출발을 합니다. 거기서. 자, 오늘날은 법에 없으면 처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 죄형 법정주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죄형 법정주의라고 얘기할 때의 그 법률을, 형법을 뭐라 하냐? 형식적 법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식적 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형식적 법, 형법에 나와 있는 것만 공부한다면 굳이 범죄학이라는 말 안 붙이죠. 왜? 형법학에서 하는 거야, 그것은. 형법에 나와 있는 형벌이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이나 절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이냐 해석을 하고, 그것을 또 새로운 방향에서 논의하고 하는 것은 형법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법학자들이 하는 범위를 도와주는 것이 뭐냐면 형사정책적 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형사정책하고 범죄하고 같아요 틀려요 이런 말을 많이 해. 그런데 같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얘기하는 범죄학에서 얘기하는 범죄는 형법에서 얘기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범죄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형법에 있지만, 형법도 중요하지만 그 형법이 되기까지의 어떠한 새로운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예전에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없었잖아요. 법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각종 문명이 이제 발달하면서 디지털 세계가 됐단 말이야. 근데 디지털을 이제 활용을 한 범죄들이 발생하기 했어. 그럼 이것들은 아직 형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범죄야, 문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범죄로 처벌하지 못해. 이러한 논의들,
이건 나쁜 것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실질적 범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범죄학에서는 당연히 형식적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범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미국은요, 일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일탈. 자, 미국 사회는 법률 사회가 아니야, 사실은. 범죄 사회학이 발달한 곳입니다. 법학은 어디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그렇죠. 독일을 주로 얘기하죠. 독일에서 이제 형법학이 발달합니다. 물론 최초의 형법은 프랑스에서 이제 만들어지지만 근대 형법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중심인 미국의 이제 범죄 사회학자들이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일탈 개념이에요. 자, 일탈은 형식적 범죄도 포함하고 실질적 범죄도 포함하고 조금 더 벗어난 것, 그보다 조금 더 벗어난 것들,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가출했다. 자해를 했다. 자살을 기도했다. 일반적인 일들 아니잖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뭔가 자기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이러한 개념까지도 비행과 범죄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죄학에서 범죄는 뭐예요? 형식적 범죄, 실질적 범죄, 일탈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넓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범죄는 우리가 이제 절대적 범죄냐 상대적 범죄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절대적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어디서나 범죄야. 이건 분명한 범죄야. 그런데 상대적인 이것은 범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우리 이제 전에 간통죄는 우리나라에서 형법의 범죄였거든. 지금은 빼버렸어. 그래서 범죄가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상대적 범죄고, 살인이다, 절도다, 강도다, 강간이다. 이건 뭐예요? 어디서나 이것은 범죄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범죄냐 상대적 범죄냐 전부 다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범이냐 법정범이냐 이런 것도 이제 개념이 나와. 이제 같은 개념이야 사실은. 자, 절대적 범죄냐 상대적 범죄하고 자연범이냐 법정범이냐도 사실은 유사한 개념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 표현을 이렇게 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범은 뭐예요? 자연적으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연민의 정이 없어가지고 발생하는 범죄, 이건 자연범. 살인, 강도. 그런데 법정범은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범죄야. 선거법 위반. 법으로 있기 때문에 범죄야. 그 다음에 이제 도구적 범죄냐, 표출적 범죄냐 이런 말을 써요. 도구적 범죄냐.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했느냐, 범죄를 활용했느냐 얘기야. 자,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범죄를 도구로 삼았느냐 이렇게 되면 도구적 범죄라고 얘기하고, 관계없이 분노가 뻑치잖아. 분노가 안에서 그냥 어떤 목적이 아니야. 목적적이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면에 분노가 폭발해서 폭행이 이루어졌거나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표출적 범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현상으로서의 범죄가 있고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가 있어요. 개별 현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현상을 보였느냐, 범죄 현상을 보였느냐, 또는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범죄 문제가 발생해, 이것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범죄의 개념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볼 것이니까 이제 큰 틀에서만 제가 이제 보고자 해요. 자, 범죄란 무엇이냐라고 먼저 본다고 그랬어요. 범죄학에서 범죄란 무엇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범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범죄학은 또 뭐냐라는 게 범죄학은. 여기 범죄학이죠. 자, 이거 나왔죠. 범죄의 원인과 현상 바꿔놨지만 똑같은 거야.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한다고 그랬어. 자, 다시 여러분들 암기해야 해. 이것은 범죄학이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규명하여, 하나 더 나가면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국가의 활동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자, 범죄학을 뭐라고 했어? 범죄의 현상과 원인을 규명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좁은 의미의 범죄학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쓰냐면 사실학, 자, 규명하기 위한 사실학 내지 경험과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이런 용어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아. 금방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사실학은 뭐야? 팩트를 보는 거야. 내 책꽂이 앞에 딱 책이 있어. 그걸 보는 거야. 자, 범죄인이 있다. 누가 범죄를 했다. 그러면 그 범죄를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 범죄 현상을 보는 거야. 그것이 바로 사실학이고요. 경험과학은 내가 경험한 거야. 범죄가 발생한 경험의 과정을 과학이란 말을 써서 관찰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과학하면 중학교 때 이제 그렇게 배웠어요. 과학이란 무엇인가? 관찰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어. 응? 서술하는 것이다. 기술하는 것이다. 간단해. 과학은 관찰한 것을 기록한 거야. 그런데 이 경험과학이란 말은 자연과학도 그렇게 하지만 사회과학도 마찬가지란 거야. 우리가 범죄 현상을 가만히 관찰해 봤더니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걸 잘 서술한 것이 경험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사실학과 경험과학이 기본적으로 범죄학의 범위다. 이렇게 보신다면 아까 봤던지 형사정책하고 이제 헷갈리는 거야. 형사정책은 뭐냐면 사실학으로서의 형사정책이라고 말했었어. 이 형사정책은요. 자, 여러분들 잡아. 범죄의 원인이 있고요. 범죄의 원인이 있으면 범죄의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닌가. 에? 대책. 우리 대책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뭘까요? 형벌이죠. 형벌. 형벌을 통한 범죄 예방, 범죄 대책을 가장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형사 정책이란 것은 원래는 뭐냐면 이 형벌 대책을 말해요. 형사 정책은 범죄 원인론이 아니고 형벌 대책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범죄를 막지라고 하는데 국한돼 있어. 근데 이것이 차츰차츰 넓어졌단 말이야. 넓어지면서 어디까지 와요? 사실학까지 와. 이렇게 범죄를 누가 하지? 어떻게 했지? 왜 했지? 여기까지 질문이 와. 그래서 사실학과 규범학이 포함된 것이 형사정책학이야. 그래서 범죄학의 범위로는 사실학, 이제 형사정책 중에서 이 사실학 부분은 범죄학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학으로서의 형사정책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무 길어지면 여러분들 공부하기 힘드니까 조금 쉬었다 갈게요.